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산 정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을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론편이 좀 펼쳤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죠. 결산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결산은 예비 절차, 분절차,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 절차는 첫 번째, 공개장 또는 전체에서 해당되는 원장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지, 즉 공개 적어 문제를 확인하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산표 작성해서 오류가 없으면 결산 시에 마지막으로 할 공개 목록표를 만들고요. 이를 재고조사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수정 공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실기편 첫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프로그램 잠깐 보면요. 시산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이상이 없는지. 즉, 정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검증하는 건데, 프로그램에서는 달별로 일일이 확인을 해서 각 달별로 이상 없이 입력이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이 됐으니까 작성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 시에 최종 수정 정리 공개할 항목은 시험시 제시가 돼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프로그램에서 100%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를 우리가 직접 해서 공개 메뉴를 이용해서 또는 직접 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절차로 가게 됩니다. 본절차는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표에 삭스한 대로 수익 비용 장부부터 먼저 마감해야 되니까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 집합손익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하고,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에 있는 그 금액을 자동으로 대체하고 자산물세 자동 계정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동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재무제표 작성이죠.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합니다. 참고로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구매, 소매업자다 보니까요. 이 두 개만 작성을 합니다. 이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해요. 프로그램이 다 자동으로 작성하는 거는 시험에 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예비 절차에 있는 결산, 정리 공개, 다른 걸로 결산 수정 공개입니다. 자, 이 부분이 결산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을 공개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결산 정리 공개, 결산 수정 공개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 수동 결산 공개하고 자동 결산 공개를 나눠서 합니다. 자동은 프로그램이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공개한다는 거예요. 수동은 사용자가 직접 넣는 거고요. 참고로 자동으로 해주는 공개는 결산 시 하는 모든 내용을 복수하지는 않고 하단에 있는 내용만 합니다. 첫 번째, 주말에 재고자산 공개. 재고자산 상품 있잖아요. 상품 창구에 가서 재고조사해서 팔려나가는 공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요령자산 가지고 있으면 결산 시 감가상각해야 되죠. 그 공개.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결산 시에 회사가 내년에 100% 받을 수 없으면 퇴손 통장금을 설정합니다. 그 공개. 그 외에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공개, 퇴직급여 충당 재설정 공개, 소득세 비용, 소득세 등이라고 하는데 그 소득세, 비용, 소득세 등을 하는 공개입니다.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 중에서 전산회계 2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3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 2, 3번, 즉 자동으로 결산 붕괴 처리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붕괴할 금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붕괴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 자료를 넣고요. 상단 투바에 F3 점표과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빼고는, 여기 있는 내용을 빼고는 나머지는 붕괴를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직접 붕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를 프레임 결산 붕괴라고요.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는 프레임 결산 붕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결산 붕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시에 붕괴해야 될 항목을 프로그램 사용자는 결산 시에 수정 붕괴, 정리 붕괴해야 될 항목을 수동과 자동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탭부터 잠깐 보시면 수익과 붕괴 발생 붕괴, 즉 계정 과목만 보면 미수 수익 미지급, 이걸 우리가 직접 하는 거야.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시험을 직접 해야 되니까 잘 나온다고 말한 거는 좀 체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올해 수익이 아니거나 올해 비용이 아니면 내년으로 이연해요. 즉 수익과 비용이 이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쓰는 선수 수익, 선급비용, 그걸 잘 나옵니다. 예. 네 개. 예, 수익 비용의 발생과 수익 비용의 이연은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잘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문제 보시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 시 해야 되는 결산 정리 붕괴, 현금 과부족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피해연도 중에 현금 과부족을 처리했다 라고 그런다면 부족분은 자손실로, 사인분은 자비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결산 시 현금이 부족한지 현금이 남은지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현금 정리를 만약 결산 시 하게 된다면, 결산 이전에 하게 된다면 현금 과부족으로 패키지를 하는 건데, 본인이 패키지지 않을 때는 결산 시에 만약에 현금 계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붕괴를 하게 된다면, 결산 시에 현금 시세 파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죠. 즉시 뭘로 하냐면 자손실 자비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문제 풀 때 잘 풀어야 돼요.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안 이렇게 나온다면 1, 2번 중에 하나로 정리 분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산 시에 현금 시세를 파악했다 그러면 즉시 현금 부족분은 자손실로, 현금이 남는 거는 자비로, 맞은편은 다 현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나옵니다. 소모품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결산 시까지 다 쓰지 못했다면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발생된 것만 처리해야 되니까, 만약에 다 안 썼다면 다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용에서 빼야 되므로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해야 되죠. 쓰지 않은 만큼 비용에서 빼고 자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체해줘야 되죠. 만약에 구입 시에 전부 자산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 쓴 만큼을 계산해서 비용 처리하고 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서 1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가증권 중에 단기매매증권은 결산 시에 평가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단기매매증권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에 있는 매도관증권이 있는데 얘도 평가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단기매매증권 주가가 올라서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오르게 되면 이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고, 떨어지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분수로 하면 됩니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 자동으로 분괴를 하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그 인출금,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가져갔을 때 인출금을 처리하죠. 또 물건을 샀을 때도 인출금을 처리하고, 그 인출금 가져간 거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 인출금을 회계연도 중에 쓰다가요, 결산 시에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져간 만큼을 자본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정리하라고 돼 있어요. 인출금 정리.
직접 이렇게 분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직분과 가수분은 보고서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결산세 특정 항목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잘 나온 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 표시한 거 잘 보세요.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분계 위치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수익 이름하고 비용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내요. 현금 가구도 회계 처리하라고 그러면 부족분은 잡손실, 남는 거는 차익. 맞은편의 현금 가부력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소모품은 첫 번째 거, 비용을 처리했을 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는 잘 안 나와요, 일단. 인수금 정리하라고 아주 가끔씩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가져간 돈은 회계연도 중에 인수금 돼요. 사업주가 돈을 가져가면,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가니까 자본금을 줄이는 건데, 회계연도 중에는 그걸 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본금에서 빼지 않고요, 인출금을 처리합니다. 결산까지 안 가져오면 자본금에서 빼요. 그래서 그때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결산시 해야 되는 분계는 자동으로 하는데요.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만 말하면 재고자산 중에 상품을 정리하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상계에 가서 상품 남아있는 거 확인을 해서 팔려나간 것을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는데요. 프로그램이 결산시에 창고에 있는 상품 있는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빼기를 해서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배된 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분배하죠. 이것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의 개손충당금 설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자기가 계산해서 자동으로 해요. 우리가 몇 퍼센트로 할 것이다 그 퍼센트만 거기 기본이 1% 되는데 1% 나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1% 안 나오면 그걸 수정해서 작업해주면 자동으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동 쪽에 3개를 잘 알아두세요. 3개. 그 3개가 뭐냐면 전체는 5개가 있지만 시험에서 전선액 이익세 3개가 나오니까 기말 재고자산 정리분계, 유형자산 감가상각대 분계, 개손충당금 설정 등 그렇게 잘 알아두십시오.